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 좀 특별한 시간을 다시금 마련해 봤습니다. 자, 먼저 앞에 찍어 드렸던 저희 점프 영상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관심과 환호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 2탄을 드리는 시간 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메인 페이지 유튜브 먼저 상단 보시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점프 기법 20년도 이제 9월 달까지 내용인데, 이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현재까지 내용을 또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월 평균 30% 수익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성과 검증을 그대로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명궁이라는 기법을 말씀 좀 드릴 건데, 명궁이 무슨 기법이냐? 명궁 이름만 들어도 이게 진기명기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간략히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종목 추출을 하는 저희 기법 명궁, 일단 기법명이 명궁이고요. 특징 같은 경우 이제 거래 대금이 저희가 하루에 어, 1000억이 넘는 종목들로 구성돼서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승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제 종목 수가 좀 적습니다. 이게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나는 좀 여유롭게 전업 투자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진짜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어.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한 장점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단점은 쉬는 날이 많으니까 조금 심심하겠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이 기법 같은 경우는 꾸준하고 안전하게 한 달에 10에서 15%씩 노리시기에 충분히 좋고요. 신용을 기준으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월 평균 20%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방식은 이제 4거래 기준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올인 기준입니다. 종목이 적기 때문에 올인을 했다라고 가정시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런 분들께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일단 첫째로 바쁘다. 종목 볼 시간이 없다. 주식에 시간 쏟기가 싫다. 어쩌다 한두 번 보는 게 내 스타일이다. 시장 상관없이 그냥 수익이 꾸준하면 좋다. 라는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명gun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어렵게 만들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녹여낸 기법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팩트를 증명하고 결과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은 이제 20년도 5월 달부터입니다. 그 전의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데이터가. 왜냐면 이 키움증권에서 제가 이제 성과 검증을 보여드릴 텐데, 이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년이 지난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씩 누락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기법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점프 드렸던 기법도 작년에 드린 건데 그걸 1월 달로 가서 보면 지금이랑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대부분은 종목 수가 줄어들고 좀 데이터가 왜곡돼서 나오기 때문에 왜곡되지 않는 5월 달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여드릴 건데 수익률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마지막으로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월평균 10%씩 수익을 내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복리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이 돈을 예를 들어 1000만원에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월 평균 10%씩 나면 이게 1년 후에는 3138만원이 됩니다. 3배가 넘게 불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월 평균 20%씩 수익이 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거의 9배 가까이 1년 안에 불어나게 되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점프 저희 기법을 보셨더라도 혹은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개소린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같이 보시기 전에 제가 일단 데이터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 승률 같은 경우 이제 80% 정도 나오는 기법이고 5월 달부터 작년 기준 보시면 이게 이제 비신용 기준입니다. 그냥 일반 매매했을 때 14%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이게 신용 기준이에요. 그래서 24% 이렇게 나옵니다. 5월달 10%, 6월 20%, 7월 10%, 8월 30%, 9월 4%, 10월달 마이너스 5%,
11월달 27%, 12월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번 연도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믿을 수 없다 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올해 데이터도 같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5%, 10%, 32%, 10%, 15%, 5%, 10%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올해 내용인데 이것까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저희 1000만원 투자 가정 시 보시면 쭉쭉쭉 내려와 주시면 현재 비신용으로도 2.4배 정도 불어나 있고요. 그리고 신용을 기준으로는 이미 4배 정도 불어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거를 이제 저희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년도 명궁 데이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좀 실행을 할 거고요. 네, 5월 달부터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크게 변화 없을 거고요.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종목이 중간에 이제 저희 과거 데이터를 보는데 이 종목이 과거엔 있었지만 지금은 뭐 상장 폐지됐다던가 관리 종목 들어갔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물론 그걸 다 반영해서 맞는 기법이기 때문에 매수 당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내용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눈 크게 뜨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월 달부터 한번 뒤져봅니다. 5월 1일 일단 나온 종목이 없습니다. 자, 4일도 눌러보면 없고요. 5일은 어린이날 그래서 6일로 패스, 7일, 8일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땐 그냥 놀아주시는 거죠. 이만큼 놀아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 5월 13일 날 종목이 처음 나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나왔고요. 데이터를 돌려서 쭉 봐주시면은 5월 13일 날 나왔습니다. 종목이. 그래서 5월 13일이 이날이고요. 이날 저희가 매수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 대응 해주시면 최대 4거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일날 차익이 나옵니다. 13일날 만약에 1거래 대응을 했다면 마이너스 1%지만 이렇게 차익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엑셀 파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1거래랑 5거래, 4거래를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써놔가지고 보시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3일날 나왔던 종목이 5% 차익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고 신용을 기준으로 10% 차익이 가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5일날 차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18일날 나오는 걸로 돼 있죠. 한번 봅시다. 자, 14일날 나오는 게 없고요. 15일도 없습니다. 자, 18일자 파세코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파세코 같은 경우 이제 5월 18일 이날 나왔고요. 그 다음날 바로 터져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엑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5월 18일날 나와서 차익을 먹었고 신용 기준으로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이 두 종목으로 마무리됩니다. 종목은 적지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승률을 믿고 가는 기법이고요. 뭐 딱 두 번만 이렇게 거래를 해주시면 되는 기법이죠. 그래서 5월 19일, 20일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이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사실 쉬는 것도 제일 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명gun 같은 경우는 아예 진짜 승산이 없다 싶으면 나오질 않습니다. 종목이. 자, 이렇게 내용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죠. 자, 5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두 종목으로 마무리됐고요. 5월달 수익률은 이제 10% 복리 기준 10.25%로 마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신용은 이제 2배수니까요. 20% 마감이 되죠. 자, 그럼 이어서 6월달 봅니다. 6월달은 4일, 23일, 24, 29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이 내용을 보시죠. 자, 6월 넘어갑니다. 자, 6월 1일 나온 거 없고요. 2일도 나온 게 없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죠. 해서 6월 4일. 6월 4일날 이제 셀트리온이 나옵니다. 자, 나오자마자 다음날 바로 터져줍니다. 6월 5일날 차익이 나와줬죠. 그래서 5% 차익 그대로 찍혀 있고요. 6월달 이제 신용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당시에. 해서 10% 찍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일날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쭉 보시죠. 역시 종목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기법은 6개월 이상의 데이터를 좀 포집을 해 주셔야 되고
대응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법을 만드시는 방법과 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네, 그 중에 19일 날부터 나오네요. 그 중에 좋은 물고기를 또 고르는 법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9일 날 대주전자 재료가 나왔고요. 6월 19일입니다. 그래서 22일 날 4%까지 갔지만 터지지 않았고요. 23일 날 폭발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23일 날 터졌다라는 거예요. 19일 날 사서 23일 해서 5% 차익이고, 보시면 이거는 당시 이제 비신용으로 찍혀 있네요. 그죠? 지금은 뭐 신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측정을 했던 당시에는 비신용으로 찍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22일로 넘어가고요. 23일 넘어갑니다. 자, 24일날 종목이 하나 나옵니다. 24일. 자, 24일날 나온 종목은 이제 카이노스 매드라는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날 보시면 5.85%까지 상승하면서 풀마 5% 대응 가능 시 5%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4일날 사서 25일날 매도를 하게 되겠죠. 해서 5% 차익 찍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비신용이죠. 증거금 100% 종목입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9일날 이제 차익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6월 25일날 나온 거 없고요. 26일도 없고요. 29일 하나 나옵니다. 서원입니다. 자, 서원이 나와서 시가부터 3.6% 해서 시초에 5.3%까지 급등했다가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원 종목이 나왔고요. 올킬입니다. 5월달, 6월달 올킬해서 이렇게 4개를 먹었고, 29일날 사서 이제 30일날 매도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종목이 일단 없으니까 너무 좋죠. 신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용 기준 30% 수익이 난 거고요. 비신용 기준 20%. 두 달 동안 거래 몇 번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익이 찍혀버립니다. 올킬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이 기법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월달 7월달은 방황을 좀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7월로 넘어가 봅니다. 자, 7월달 천천히 가보시면 7월 1일 나온 거 없고요. 2일도 없습니다. 2일날 하나 있네요. 그죠? 2일날 나왔고, 자, 7월 2일날 보시면은 종목이 나와서 애매하게 터지지 않고 있다가 보시는 것처럼 7월 7일날 터지게 됩니다. PNT이고요. 7월 7일날 터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고 5% 차익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신용이 가능했었네요. 그죠? 10% 기록하고요. 그 다음 종목을 또 보시면 7일날로 넘어갔으니까 8일날 SK케미칼이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 SK케미칼이 이제 8일날 나와서 8일날 종목이 추출이 되었고요. 9일날 넘고 10일날 이제 차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5% 이렇게 찍어놨고요. 마찬가지로 신용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럼 10일 넘어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자, 13일까지 넘어갑니다. 자, 13일날 종목 하나 나옵니다. SPUL 셀이고요. 첫 손절이 나온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5% 대응이니까요. 이게 13일날 나와서 14일날 매도 처리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5% 손절 처리했고요. 이게 신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용 기준 마이너스 10%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럼 14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종목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런 날은 이렇게 쉬는 거잖아요. 그죠? 종목이 안 나오면 종가에만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되고 종목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쉬시면 됩니다. 7월 20일 날 이제 녹십자가 나왔습니다. 자, 녹십자를 데이터를 좀 보시면 7월 20일 처음 나와서 다음날 7월 21일 시가부터 이제 갭 띄워서 출발을 했었죠. 자, 해서 데이터 보시면 7월 20에서 21일까지 매매를 했고요. 5% 차익이 나왔고 또 신용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자,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21일 차익하고 쉬어갑니다. 쉬어가다가 7월 23일날 종목이 또 나옵니다. 대주전자재료고요. 자,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23일 이날 나왔고, 그 다음날 보시면 물론 시간 지나서 오르긴 올랐어요. 그죠? 근데 저희는 뭐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명확한 원칙에 초보자분들이 그냥 원칙만 지켰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면 24일날 마이너스 5% 손절컷 당합니다. 그래서 손절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신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신용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7월 24일 종목 없고 27일 웹젠이 하나 나옵니다. 27일이고요. 7월 27일 날 웹젠이 나온 게 이틀 동안 이제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일째 가고 해서 저희가 31일 정확히 31일 차익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해서 역시 신용 가능했던 종목이고요. 5% 차익이 가능했고, 내용을 보시면 신용에서 10%. 보시면 이제 신용 기준으로는 20%가 차익이 가능했던 달이었던 거고요. 수수료 이런 거 반영을 해서 19.4%고 비신용 기준 9.7%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월로 넘어갑니다. 쭉 보시면 31일날 차익이 나왔고 8월로 넘어가서 8월 3일로 넘어가시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가 나오는데 8월 4일날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5% 컷 4거래 1, 2, 3, 4거래 대응이기 때문에 저희는 4일까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7일날 결국엔 차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날 매도 신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찍혀있죠. 자, 그 다음 이제 8월 7일로 넘어갑니다. 7일날 저희가 차익을 했으니까 7일로 넘어가면 이날 처음으로 종목이 하나 또 나옵니다. 자, 10일날 보시는 것처럼 하락하고 또 11일 또 좀 아쉽게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12일날 매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5% 자동컷 해서 손절이 나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역시 신용 가능해서 마이너스 10% 손절이었습니다. 자, 12일날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이 되니 넘어가면 13 계속 종목 나오지 않습니다. 쉬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쭉 세워라 내워라 하시고 뭐 돌아다니시고요. 쇼핑도 하시고 쉬시다 보면은 종목이 알아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21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21일날 종목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쇼핑하고 계시다가 아니면 여행하고 계시다가 오늘 종목 나왔네? 그럼 매수해야지. 클릭 하시면 이렇게 되죠. 해서 21일날 들어가시게 되면 그 다음날 이제 24일 19% ECS가 시가부터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해서 21일 매수 24일 매도입니다. 그래서 19% 수익이 잡혔다라고 올려놨고요. 그래서 신용이 가능했으니 38%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4일 매도를 하고 종목이 없고요. 25일 종목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하나솔루션이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보시는 것처럼 8월 26일 8월 25일 날 산 건데 8월 25일 날 사가지고 8월 26일 날 하락합니다. 마이너스 5.2%까지 밀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간 지나니까 올라는 갔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의 편의상 약속을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컷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서 26일 날 5%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손절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고요. 그리고 이게 신용이 가능해서 마이너스 10으로 찍힙니다. 자, 그래서 하나솔루션 25일날 매수해서 보시는 것처럼 26일 매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됩니다. 26일로 넘어가고 신성 ENG가 나왔습니다. 26일. 그리고 그 다음날 터졌죠. 27일날 터져줍니다. 27일 터져서 5% 차익이었고요. 신용이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7일 차익하고
종목이 28일날 시간 지나서 나옵니다. 이때 또 시가부터 6% 갭을 띄어서 시작해 버리네요. 기본 차익을 5%를 했을 테니 시가부터 차익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8일날 매수한 게 31일 매도. 그래서 6% 차익 신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12% 찍고요. 그리고 31일날 알테오젠이 나옵니다. 알테오젠이 나와서 5% 이탈하지 않고 9월 2일날 폭발을 해주죠. 그래서 5% 차익 신용 가능. 그래서 결과 보시면 8월달은 이제 신용기준 55%, 57%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비신용기준 31.79%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5, 6, 7, 8, 4개월인데 1000만원으로 시작했던 투자금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900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해를 쉬어도 될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9월달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9월달 저희 볼 건데요. 이게 데이터를 이제 보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해서 2배속으로 봐주셔도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9월달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9월달 1일날 나온 종목이 없고요. 9월 2일날 이노와이어리스가 나옵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나와가지고 9월 2일날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5% 손절컷 당합니다. 자, 4일날 손절이 되었죠. 그래서 신용이 가능했던 종목이고, 그 다음은 이제 4일 넘어서 종목을 쭉 보시면 나오는 게 없어요. 또 쉬시면 됩니다. 쭉 쉬시다가 8일도 안 나오고 9일도 안 나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쉬시면 나옵니다. 10일날 딱 HMM이 나왔고요. 바로 다음날 터져줍니다. 다다음날 더 터져줬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10일날 매수했다 가정하고 14일날 매도하면 5% 차익이 가능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시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조금 더 먹었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10%로 그냥 5%로 쓰고요. 신용 가정 10% 봅니다. 자, 그럼 14일날 매도를 했습니다. 자, 14일 넘어서 쭉 또 보시면은 이 매도도 그냥 자동 매도를 걸어 두시면 되기 때문에 대응하시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식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법칙이. 뭐 보통 일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야지 수익이 잘 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뇌동매매할 때가 더 손실이 많이 나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냥 손대지 않고 놔두는 게 워렌 버핏 보세요. 그냥 사두고 10년 만년 그냥 놔두잖아요. 그게 수익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9월 22일 날 종목이 또 하나 나왔고 이게 28일 날 터져줍니다. 해서 5% 차익 신용 10% 해서 내용 보시면 5% 9월달 기준 5% 수익이 났고 그리고 신용 기준으로 10% 가까이 났습니다. 자, 10월달로 넘어가는데 10월달은 보시는 것처럼 이 장도 좀 이상했어요. 10월달이 이렇게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장이에요. 그죠? 해서 이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왔다라는 의견이 좀 팽배했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좀 밀리던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밀렸기 때문에 종목도 거의 안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노는 게 최고죠. 자, 그럼 계속 봅니다. 9월 23, 24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종목이 계속 안 나오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계속 나오지 않고요. 이럴 때는 이제 계속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쉬시면 되고 코로나만 아니면 이제 휴가를 좀 갔다 오시면 되는 그런 시즌인 거죠. 자, 저희 데이터 보시면 이렇게 14일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쭉 놔둡니다 그냥. 아유, 세워라 내워라. 뭐 시장이 이동할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뭐 얼마가 밀렸다 어떻게 됐다 막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두시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10월 13일 14일 종목이 그래도 하나 나올 때 됐는데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 이렇게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10월달은 이렇게 끊겨갑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8월달에 수익이 잘 났어요. 그리고 9월달도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됐고 10월달에 이렇게 완전히 쉬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굳이 뭐 대응할 필요가 없죠. 뭐 안 되는 달도 있고 되는 달도 있지. 놔둡니다. 예. 시장이 안 좋을 때 남들 어떻게 됐니 저떻게 됐냐 하는데 그냥 안 되면 많은가 보다 하고, 왜냐면 이럴 때 만졌다가 더 손실이 크게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해서 쭉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저희 데이터대로면 10월달은 종목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쭉 봅니다. 22일, 23일.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스킵하고 11월로 넘어가고 싶은데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일이 이거를 저는 누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스킵하시거나 좀 빠른 배속으로 보시거나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월 드디어 종목이 나옵니다. 자, 11월 달로 넘어왔고요. 11월 3일날 종목이 나와서 6일날 차익이 나옵니다. 자, 11월 나와서 6일날 차익. 오랜만에 침몰 깨고 차익이 나왔고요. 먹어주시면 되고 10% 이제 신용기준 수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일날 매도하죠. 6일날 한솔 홈데코가 또 나와줍니다. 자, 그럼 9일날 주말 동안 이렇게 올라줍니다. 그래서 또 차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6일날 사서 이제 9일날 매도입니다. 자, 06, 09에서 매도하면 10% 차익. 신용 기준 이렇게 나오고요. 신용을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은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명군 같은 기법처럼 승률이 비교적 높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기법이고요.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약간 5% 이탈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올라오는 거 많이 있었죠.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일날 엔투텍이 나왔고요. 16일날 바로 터져줘 버리네요. 자, 해서 이렇게 보시면 5%또 차익이 나옵니다. 하지만 얘는 비신용이었습니다. 증거은 100% 종목이었고 해서 신용은 불가했고 16일로 넘어갑니다. 자, 또 나오지 않아요. 쉽니다. 계속 쉽니다. 뭐 어차피 11월달에 이제 수익 좀 먹었는데 뭐 열심히 해서 뭐하나 쉬면 되시고요. 그냥 놀부가 되시고 배짱이가 되시면 이렇게 종목이 뜹니다. 23일날 이제 종목이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매수하고 24일날 바로 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23일날 사서 24일 차익 5%, 신용기준 10%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일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이거 뭐 종목이 나오지 않으니까 심심하시긴 한데 이럴 때 이제 트리를 열심히 만지고 계시면 됩니다. 12월을 위해서 트리를 열심히 만지고 계시면 이렇게 딱 종목이 27일날 나오게 됩니다. 자, 27일날 나온 게 30일날 가지 않고요. 1일날 12월 1일날 폭발을 해줍니다. 자, 폭발을 해서 차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5% 그리고 신용기준 10%까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이 달은 보십시오. 자, 보시면 뭐 10월달에 한 종목뿐이 안 나왔는데 이거 쉬어서 이거 너무 불안하다. 불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1월달 되니까 5개가 나왔는데 모두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신용기준 50% 가까이 나왔고요. 비신용 25%, 27% 나옵니다. 자, 그리고 12월로 또 넘어갑니다. 자, 12월 1일이 됐고요. 2일이 됐고요. 2일날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나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2월 2일에 매수한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5% 대응인데, 자, 보시면 터지지를 않아요. 그죠? 터지지 않고 4거래일지 8일이죠. 이날 조금 올라옵니다. 해서 이날 가격대가 뭐 사실상 3% 정도 가까이 되기는 하는데 1%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가능했으니까 2% 먹고, 그리고 8일 시간이 지나죠. 주식을 내가 2일날 샀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9일 10일 보시면 하나 팔렸네. 그리고 14일 쭉 놀고 계시면은 15일 지나가고요. 16일 갑자기 하나 뚝 나옵니다. 자, 우양이고요. 우양이 보시는 것처럼 10.85%까지 터져주죠. 그래서 또 하나를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7일
16일날 산 게 17일날 차익이 나왔고, 얘는 비신용입니다. 네, 비신용. 그래서 5% 먹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17일 넘어서 또 이제 열심히 겨울잠을 주무시고 계시다 보면은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네? 그러면 하나 좀 먹어볼까? 하면 종목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8일에 나옵니다. 연말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터지게 되고요. 이게 28일에 나온 거고 하나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4거래 일제인 1월 5일날 차익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5%를 먹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2월달 비신용 기준 10%, 11% 먹게 되고요. 신용 기준 17.6% 먹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종합하면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월부터 해가지고 평균 14%. 평균 14%면요. 복리 계산을 두들겨 봐야 되겠죠. 1000만원이 4,800이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익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비신용 복리입니다. 복리가 계속 누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쌓여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달도 많이 먹었고 누락된 게 있나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있고요. 누락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배 가까이 5월 달부터 해가지고 12월 동안 거의 반년 만에 3배 가까이를 불리게 됩니다. 신용 기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불리고요. 보시면 신용 기준으로는 5월 달에 이제 20%가 불어났고 6월 달도 30% 불어납니다. 해서 1600이 되고요. 1000만원이 7월 달 이렇게 되고 그리고 8월 와서 이제 3000이 됩니다. 3배 불어났죠. 9월 달 와서 3300, 10월 달 와서 마이너스 10%, 그리고 11월 달에 또 불어납니다. 해서 4500, 12월 달에 5000. 그러니까 6개월 만에 5배가 불어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진짜 그냥 놓으시면 돼요. 그죠?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린 거고 이어서 바로 21년도 것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년도 데이터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단 보시면 뭐 04, 05, 18, 20,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이 그래야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달도 뭐 요란했던 것 같습니다. 거래는 좀 몇 번 있었는데 차익이 크진 않았죠. 자, 그러면 봅니다. 자, 12월 28일에서 멈췄었죠. 넘어가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5일날 매도한 게 나왔었죠. 5일로 넘어갑니다. 5일날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나옵니다. 자, 조금씩 넘겨서 볼게요. 자, 현대 미포조선이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1월 4일날 처음 나온 거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나왔고요. 1월 4일날 종목이 나와서 1월 5일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터져줍니다. 5% 폭발을 해줬고요. 그래서 차익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5% 차익 신용 가능 종목 체크하고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5일날은 이제 현대 미포조선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얘는 11일까지 끌었습니다. 11일까지 이날까지 끌다가 손절이 나와버렸죠. 자, 그러면 11일로 넘어갑니다. 자, 11일까지 또 놀아주셔야 되겠죠.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알아서 되겠지 하고 놔두시면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주식이 사람들이 뭐라 막 하고 나도 한번 주식 볼까 할 때쯤 이제 18일날 나옵니다. 자, 18일날 나온 종목 수산중공업 19일날 폭발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익 그리고 신용 가능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시옷 붙은 게 이제 신용 가능 종목이다 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19일 다음날 됩니다. 차익하고 또 씌워주시고요. 20일 되니까 백금 TNA가 또 22일날 터져줍니다. 차익하고요. 22일로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면 또 맞죠. 22일로 넘어갔고요. 22일로 넘어가서
두산 퓨얼셀이 나오고 다음날 25일날 상승을 좀 했는데 이게 힘에 붙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밀려버리죠. 그래서 보시면은 22일날 상기, 27일날 매도, 27일날 마이너스 5%에 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은 이렇게 마감이 되고요. 5% 차익에 그칩니다. 그리고 10%, 신용기준 10%죠. 자, 2월달로 넘어갑니다. 2월달. 또 그냥 넘어가면은, 네, 또 중간에 종목이 있었는데 패스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으니까 다 클릭을 좀 해보고요. 2월 1일로 넘어가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나오고요. 네, 2일날 바로 차익이 나오죠. 그래서 먹고요. 신용 가능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쭉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뭐 마음 같아서는 이제 제 데이터대로 그냥 바로 넘어가고 싶은데, 예, 또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 눌러보는 거고요. 2월 10일 보시면은 이날이네요. 그죠? 15일날 바로 차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5% 먹고요. 신용 가능 종목 15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10일 이후에 이제 설이 껴있죠. 설이 껴있어서 15일로 단번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15일날 나온 종목은 오르비텍이었고요. 차익 역시 나왔습니다. 근데 신용이 안되는 증거금 100% 종목이네요. 그래서 패스, 비신용으로 들어가고요. 17일 날로 이제 넘어갑니다. 17일날 산 게 이제 18일날 손절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4.9에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5% 찍고 자동 손절이 되죠. 근데 이게 또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기준 15% 수익이 나오고요. 비신용 기준 10% 이렇게 마감됩니다. 3개 먹고 하나 손절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3월로 넘어갑니다. 3월달. 네. 넘어가기 전에 하나씩 또 다 눌러봐야죠. 네. 눌러봅니다. 종목이 나온 게 없고요. 계속 없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는 종목이 안 나오네? 그러면 눌러가야지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이나 해야지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진짜 이 금융 세계는 좀 특별한 게요. 일을 많이 한다고 단타를 많이 친다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 버시는 분들은 대체로 진짜 거래를 거의 안 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명동에 유명하신 사례가 있는데 그분은 뭐 지금은 이제 수백억이신 것 같은데 그냥 폭락하는 장 그때만 딱 노려서 그때만 그냥 사두셔요. 그리고 올라오면 팔고 그것뿐이 안 합니다. 근데 돈이 계속 늘어나요. 그게 한국이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2일날 처음 나오네요. TBC가 나왔고 15일날 매도합니다. 6% 시가부터 차익합니다. 그리고 15일 넘어가고요. 3월 중순쯤 돼가지고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 이후로는 종목이 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가 이제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싶으면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3월 19일날 종목이 나오고요. 3월 19일날 나온 게 다음날 5.6%까지 튀어줍니다. 자, 해서 22일 매도했고요. 5% 차이 22일로 넘어갑니다. 좀 지루하실 겁니다. 많이 이제 여기까지 보시는 분도 많이 안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자, 23일로 넘어가서 24일 8% 신용 가능 종목 또 넘어갑니다. 24, 25, 26 한국조선해양이 나오고요. 역시 31일 차익이 나와 버리죠. 그래서 신용기준 차익하고 31일로 넘어가서 GS글로벌이 나오고 4월 2일날 차익합니다. 그러면 3월달은 비신용기준 29%에서 32%, 신용기준 58%, 73%까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그냥 놀았을 뿐인데, 그죠? 이런 기법이 진짜 어이가 없는 기법인데 그냥 놀면 돈이 벌리는
그런 기법인 겁니다. 그래서 4월 2일날 종목이 나온 거를 또 사주면요 5% 차이 나오고 또 5일로 넘어갑니다. 백광산업 보시는 것처럼 7일날 터져줍니다. 그래서 차익 7일 이후부터 또 종목이 한참 안 나옵니다. 이러면 또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죠. 아 올해 이만큼 벌었는데 제주도나 가가지고 골프나 좀 치고 올까? 아니면은 강릉에 좀 있다가 올까? 하시면 시간이 지나다가 종목이 또 나옵니다. 16일날 나옵니다. 4월 16일날 나오고요. 19일날 매도하죠. CK케미칼 나와가지고 16일날 나와서 19일날 매도. 그럼 또 시간이 지나가고요. 진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명궁이란 기법의 특징은 하는 건 없는데 명궁 왜 명궁인지 아실 것 같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확률 하나만 믿고 가는 겁니다. 자 4월 27일 자 이제 GS 글로벌이 나오고요. 이게 손절로 연결됩니다. 아 잘 가다가 이제 손절이 나오죠. 보시면 1, 2, 3, 4, 5, 6, 7, 8연타죠. 8연타 뭐 보시면은 100발 중에 하나 이렇게 손절 나오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손절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서 이제 4월달이 마감이 되고요. 10%로 마감되고 신용기준 20% 마감됩니다. 신용을 이제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승률이 높은 기법들은 신용이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명궁 기법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1000억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보시면 거래 대금이 이렇게 써 있죠. 중간에 142418 써 있습니다. 1400억이라는 거예요. 하루 거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 2억 정도 들어가셔도 티가 안 납니다. 그런 거고 5월달로 넘어가서 이제 5월 3일날 종목 나오고 그리고 나서 4일날 안 가고 6일날 터져주네요. 먹고요. 5월은 조금 바빠 보이네요. 그죠? 6일날 금호석유가 나왔는데 손절이 나옵니다. 종목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도 같아요. 그죠? 종목이 안 나올 때 그냥 부드럽게 수익이 잘 납니다. 자, 7일날 나온 거 차익 10일 없고요. 11일날 이제 KG 동부 제철 나오고 이거 차익합니다. 그리고 18일까지 안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이쯤 되면 그냥 18일로 바로 넘어와서 보면 좋은데 또 믿음에 좀 더 강력한 부분을 제가 캐치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8일날 종목이 나오고 이거네요. 딱 이날 나옵니다. 나오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20일날 차익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차익 그러면 20일 매도했으니까 넘어가고 종목 없고요. 그래도 5월달은 좀 바쁜 편이네요. 그죠? 이럴 때는 뭐 휴가는 못 가실 것 같아요. 자 5월 25일날 종목이 나왔는데 이게 31일날 매도가 되고요. 마이너스 5% 손절 처리됩니다. 자 뭐 손절 나오던 말던 그죠? 그리고 31일로 이제 넘어가시면 한국 맥널티가 나오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3일날 차익에 도달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2일날 6.5%까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1일날 이미 2%가 올라와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조건 이탈 안 하죠. 그래서 3일날 폭발합니다. 자 그럼 5월달은 15% 마감했고요. 신용 기준으로 25%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월로 넘어갑니다. 6월달 6월 4일 6월 4일인데 6월 3일날 매도가 나왔고 자 6월 4일로 넘어갑니다. 자 알루코가 나옵니다. 알루코가 나와서 시가부터 급등 차익해주고요. 7일로 넘어와서 백광산업이 바로 나와서 또 차익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8일날 삼성 엔지니어링이 나오고요. 뭐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나쁘지 않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4일날 1% 매도
그리고 14일 넘어서 SAMT가 또 나옵니다. SAMT가 나와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는 제가 이제 오류 아닌 오류 같은데요. 6월 14일 날 나온 게 원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간 보시는 것처럼 18일 날 거의 0%의 매도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갑니다. 18일, 17일, 18일 나오지 않고요. 제 실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간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22일로 넘어가면 이제 대유 에이텍이 나오고 대유 에이텍이 이제 24일 날 손절합니다. 그러면 24일 넘어가고 25 펜오션이 나옵니다. 자, 펜오션 나와서 차익 바로 해줍니다. 차익 해주고 28일 29일 30일 30일 날 마지막 네이처셀이 나왔죠. 네이처셀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자, 5일날 마이너스 5% 손절. 그래서 두 종목 손절이 나오는 거네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6% 마감하고요. 신용기준 10% 마감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7월까지가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7월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5일로 넘어가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옵니다. 이게 8일날 손절로 연결됩니다. 시장에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돼버렸고 8일날 손절 매도 신용 가능 종목. 그러면 8일 넘어서 데이터를 또 쭉 보시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일날 나온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익 연결이 됐습니다. 그죠? 5% 한일 단조였고요. 13일 LNF가 또 나오면서 차익을 해줍니다. 그래서 14일 매도했고 15일 넘어가고 16일 SCD가 나와서 다음날 차익 19, 20, 21, 20일날 오픈 베이스 나와서 손절. 그죠? 손절 22, 23 지금 손가락에 쥐가 날라 그럽니다. 그래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보면요 26일날 나와서 27일 차익이 나오죠. 그죠? 해서 7월달 마무리가 되고요. 10% 차익이고 신용기준 20%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26, 27, 28, 29, 30 넘어간 거죠. 이제 8월달입니다. 이제 최근 내역이고요. 8월 쭉 나오지 않다가 SM이 하나 나왔는데 손절 나왔죠. 그래서 8월달 6일날 손절 하나 나왔다라는 거고 9일날 코스모학이 나와서 이탈하지 않죠. 그리고 12일날 터져줍니다. 그리고 13일 인스코비가 나왔습니다. 시가부터 폭발을 해주죠. 그래서 8월은 두 종목.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런가 이후부터는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오늘도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땐 뭐 쉬어야죠 뭐. 그죠? 수익이야 뭐 알아서 주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자까지 다 보셨고요. 8월달 이제 5% 마감. 그리고 이대로면 신용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마감이 되고요. 비신용 기준 이제 수익률이 8월달을 합쳤을 때 11.5인데 8월달은 사실 의미가 없죠. 아직 안 끝났으니. 그래서 제외하면 12.48 평균 나오고 8월달 빼면 신용 기준 24%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명분 기준
신용으로 4배를 불려놨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20년도입니다. 20년도에 5월달부터인데 지금 1년이 안 된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려놨으니 5천만원에서 또 4배가 불어나면 2억이 넘어가는 거죠. 1천만원으로. 네. 이 데이터에 제가 꾸밈이 전혀 없었고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다 사실이었고 그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시면은 성과검증 올린 거 점프 역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는데, 다만 이제 이 명군 같은 경우는 점프와 다르게 점프는 매일같이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명군 같은 경우는 진짜 나는 어려워, 이런 거 너무 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안전하고 승률 높고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정리를 쭉 드렸고요. 해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세한 부분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과 같이 해서 뭐 대응하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도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 기법을 제가 어렵게 만들었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기법을 제가 많은 분들께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기법이 너무 무분별하게 퍼져버리면 기법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얘는 거래대금이 1000억인 종목이지만, 예를 들어 거래대금이 100억인 종목에 하루에 10억씩 매수가 되면 10%나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작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법 역시 많은 분들께 드리지 않을 예정이고, 또 진짜 나는 전업이든 주식이든 진짜 본전이라도 챙겨야 된다, 진짜 나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 간절해 하시는 분들께 가셨으면 좋겠고, 물론 기법에 종목이 많이 안 나오고 쉬는 날이 많지만 진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최선의 노력을 좀 제공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점프 기법도 올해 데이터까지 해가지고 쭉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시장 거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